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유럽 단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당연히 나라별 위치학습 백지도에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주요 출제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업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 독립운동 지역,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내용. 요 세 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인지하시고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공업지역을 정리할 건데, 유럽의 공업지역은 세 개로 나눠서 정리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공업지역을 정리할 텐데, 유럽의 전통공업지역은 산업혁명기 때 만들어진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공업지역이고요. 산업혁명기 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자원이 석탄과 철광석이었습니다. 이 석탄과 철광석을 구하기 편리했던 원료 산지에 주로 공업이 입지했던 거죠. 이 원료는 핵심 원료가 석탄과 철광석이었다. 석탄 산지, 철광석 산지 주변에 공업이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이 중요해요. 최근에 이 지역은 원료가 대부분 지금 고갈되어 버렸고, 그리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최근에는 쇠퇴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업이 쇠퇴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력 산업이 빠져나간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산업 공동화라는 건 산업이 빠져나갔다, 산업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남친이 있다가 없어지면 남친 공동화인 겁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이 없어졌으니까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재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관광 산업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금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공업 지역을 선생님이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먼저 영국의 가운데 지방, 요크셔 랭커셔 지방, 그리고 프랑스의 동쪽에 있는 로렌 지방,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독일의 자드 지방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독일 최고의 전통산업 지역이었던 거, 여기가 루르 지방이고요. 그리고 구동독 지역에 있는 작센 지방까지 독일의 전통산업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에는 요 빌바오가 있는 바스크 지방이 전통산업 지역이었고, 이탈리아는 북서부 중공업지대 밀라노 제노바가 있는 이쪽이 전통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공업 지역 먼저 찾아봤고요. 두 번째 해운 하운 교통 발달 지역,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공업 지역에 원료가 다 고갈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원료를 수입하기 유리한 곳으로 산업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원료 수입에 유리한 곳은 당연히 해안가겠죠. 주로 해안가나 아니면 하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 하천으로 배가 드나들기 좋은 하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 하천 교통의 요지에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원료를 수입하기에도 좋고 제품을 다시 수출하기도 유리하죠. 항구를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 그리고 여기는 중화학 공업이 주로 발달하니까 신흥 중화학 공업 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역을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은 푸켓 쪽에 뉴캐슬 미들스브로 쪽, 그리고 웨일즈의 카디프 쪽, 이런 데가 해운교통 발달 지역이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대서양 쪽, 르아브르 덩케르크 쪽, 이쪽으로 산업이 옮겨지고요. 그리고 독일 같으면 라인강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하천은 대표적인 강이 라인강입니다. 라인강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강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경을 지나 스위스 독일 국경을 지나서 프랑스 독일 국경을 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일만 흘러요. 이렇게 쾰른지나 로테르담까지 이렇게 지금 라인강이 흐릅니다. 그럼 독일에서 라인강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여기죠. 쾰른 일대.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라인강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인강 벨트의 공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같은 데가 라인강 수운도 이용할 수 있고 대서양 항구도 이용할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요 로테르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고 유럽 최고의 물동량을 가진 항구 도시라 별명이 유로포트입니다. 유로포트. 그리고 이 지역에는 석유를 수입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유럽 최고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곳. 여기가 로테르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인강 하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로 볼 산업지역은 첨단산업지역입니다. 첨단산업지역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한 곳에 주로 입지를 해요. 고급 인력 확보가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가 대도시 근처. 자, 런던이나 파리 근처 요런데 자,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요. 자, 두 번째가 대학교와 연구소가 인접한 곳, 연구소 근처 입지를 하면서 산학연이 함께 모여있는 클러스터 형태로 산업지역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러스터는 생산시설과 대학교, 연구소 같은 연구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곳을 우리가 뜻하고요. 그리고 연구환경이 쾌적한 곳, 그래서 쾌적한 연구환경을 갖춘 곳으로 첨단 산업지역을 일부러 만들기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들 선생님이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런던 주변에 지역이 첨단 산업 지역이고요. 자, 런던 주변에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라는 또 케임브리지라는 대학교가 또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영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지역이고, 그리고 실리콘 글렌이 있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쪽, 자, 여기도 첨단 산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대도시 파리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면 연구 환경이 쾌적하니까 첨단 산업이 발달하는데, 이 중에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곳이 프랑스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 연구 환경이 쾌적하고 항상 날씨가 맑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그들 나라에서 좀 따뜻한 곳, 그리고 그들 나라의 대도시 근처 뭐 요런데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시스타 같은 곳이 뭐 대표적인 첨단산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첨단산업 지역하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여기 선생님 표시하는 제3이탈리아, 자, 여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고부가가치 경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의미에선 첨단 산업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IT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이탈리아는 의류, 신발, 가방 같은 경공업 제품을 특화해서 만들고요. 이 의류, 신발, 가방 같은 거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닙니다. 장인들이 협업해서 명품으로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경공업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3이탈리아.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하면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들을 좀 떠올리신다면 제3이탈리아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공업지역 함께 정리했고요. 자, 관련된 문제 작년 6월 모평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이었고, 자, 산업혁명 때 발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점차 자원고갈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산업 기반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 전통산업지역을 고르면 되죠. A, B, C, D 중에 전통산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B입니다. 맞죠? 프랑스의 로렌지방. 나는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구 등 경공업 부분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장인적 중소기업이 협업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명품을 만드는 여기 자, 제3이탈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B, D죠. 자, 나머지 두 지역도 중요한데 A는 로테르담이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 유럽 포트가 있는 로테르담. 그리고 C는 프랑스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여기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우리 다음 주제 유럽의 분리 독립운동 지역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현재 영연방에 속해 있지만, 자, 영국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두 지역입니다. 자, A는 북아일랜드, 자, B는 스코틀랜드죠. 자,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동쪽에 위치하고,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북아일랜드만큼은 영국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 주민인 켈트족과 자, 영국에서 이주해서 건너온 앵글로 섹슨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죠. 근데 이 두 민족은 종교도 또 다릅니다. 켈트족은 가톨릭교, 앵글로 섹슨족은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또 갈등의 골이 깊죠.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두 민족 간, 두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자, 스코틀랜드는 이거보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스코틀랜드는 아래쪽 잉글랜드와 자, 민족이 다르고, 자, 그리고 종교도 다릅니다. 자, 종교는 다양한데요.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 영국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스코틀랜드 장로회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 종교 등 자, 문화적 차이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요. 자, 거기다가 오랜 세월 동안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부터 억압되고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감정은
자, 모든 것들이 잉글랜드 위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차별받는다, 소외받는다, 억압받는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 잉글랜드 감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독립해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자, 이런 마음이 또 큰 거예요. 거기다가 스코틀랜드하고 노르웨이 앞바다, 여기가 북해잖아요. 여기가 북해 바다. 요 북해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해 유전을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독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해 유전을 믿고 독립해보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죠. 이걸 우리가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잉글랜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같은 지역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입장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직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는 분리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언어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 이 C로 표시된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는 북부와 남부에 언어 갈등이 있죠. 그래서 벨기에 북부지방, 자, 북부지방 우리가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합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쓰고요. 자, 이렇게 나눠서 북부지방은 네덜란드어. 자, 그리고 남부지방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자, 남부지방 이름은 왈로니아고요. 자,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자, 언어 외우긴 쉽죠. 벨기에 북쪽에 네덜란드 있고 벨기에 남쪽에 프랑스 있으니까. 그래서 벨기에는 이 두 지역 간의 언어 갈등이 극심하다. 자, 거기다가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 경제적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자, 분리 독립 주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플랑드르 쪽에서 분리 독립 요구가 더 강합니다. 벨기에의 언어 갈등,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 살펴봤고요. 자, 우리 에스파냐로 가서 자, 두 지역을 볼 건데, 자, 먼저 D 지역이 바스크 지방이고요. E 지역이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자, 두 지역 중에는 이제 카탈루냐 지방이 더 중요합니다. 두 지방은 에스파냐 중앙에 마드리드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비해서 자, 민족도 다르고 자,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스크어, 카탈루냐어라는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언어 등 자, 문화적 차이가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파냐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분리 독립 투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두 지역이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지역이라서 이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분리 독립 주장도 있습니다. 카탈루냐 하면 우리 바르셀로나 기억나시죠? 맞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왜 그렇게 엘 클라시코에서 치열하게 싸우는지 요 배경이 바로 이 지역 감정, 분리 독립 운동, 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F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 지방인 파다니아 지방이에요. 자, 이 파다니아 지방은 자, 이탈리아의 주력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분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G는 과거에는 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7개 나라로 자, 분리 독립이 된 구유고 연방이에요. 자, 구유고 연방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였고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등으로 인해서 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현재는 7개 나라로 분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자, 이런 나라들 7개 국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자, 분리 독립운동 지역들 우리가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크다라고 했고요. 자, 이탈리아 중앙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고 이를 파다니아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골라야 되냐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 자, 요 지역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C 도시로 연결합니다. 자, C 도시는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 밀라노고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자, 나로 자, 찾아야 될 도시가 에스파냐에 위치한 도시니까 여기서는 D밖에 없네요. 자, 문제가 너무 쉽고요. 자, 거기다가 카탈루냐 지방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격차가 커서 또 분리 독립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카탈루냐 지방이 이쪽이니까 자, 우리는 카탈루냐 지방에 해당되는 D 도시 바르셀로나를 자,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CD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백지도를 보면서 자, 나라별 위치 학습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나라부터 갑니다. 자, 1번 나라는 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죠. 자, 아이슬란드는 지형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각종 화산 지형들 많을 거고요. 온천, 간헐천 같은 화산 지형 많을 거고, 그리고 빙하 지형도 많습니다. 피오르 같은 빙하 지형도 많은 나라 아이슬란드였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할 때 지열 발전, 자,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나라가 노르웨이죠. 자, 노르웨이 동쪽에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자, 고기스 곡산지가 있고요. 자, 노르웨이도 빙하 지형이 엄청 발달하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빙하 지형은 피오르해안입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는 빙하 지형이 발달하니까 이제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나라는 북유럽의 스웨덴, 자, 4번은 핀란드고요. 자, 5번은 독일 위에 툭 튀어나온 나라 덴마크입니다. 자, 덴마크는 우리 에너지 파트 할 때 풍력 발전 많이 한다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나라가 영국이죠. 자, 영국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했죠. 맞죠? 그래서 영국은 EU 탈퇴. 현재는 EU가 아니다. 자, 그리고 EU가 아닌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도 EU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도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가, 자, 대표적으로 EU 회원국이 아니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니까. 그래서 12번 스위스가 또 EU 회원국이 아니다라는 거, 자, 요거까지. 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 선생님이 네 나라 얘기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아예 가입한 적이 없고요. 자, 영국은 가입했다가 현재는 탈퇴된 상황입니다. 자, 요 네 나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유로포트, 요거 쌤이 강조했고요. 자, 8번 나라가 벨기에. 자, 벨기에는 언어 갈등, 남부와 북부의 언어 갈등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벨기에 하면 알아야 될 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본부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십니다. 자, 아래 나라 9번 나라가 프랑스고요. 자, 프랑스는 북부에는 파리, 그리고 남부 지중해 쪽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자, 요 두 군데 위치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할 때, 자, 프랑스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나라가 독일. 자, 독일은 산업지역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1번이 폴란드. 자,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고요. 자, 폴란드는 독일로, 자, 노동자 이주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독일로의 노동자 이동이 많다라는 거, 자, 요것도 좀 파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스위스는 했고요. 자, 13번이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카탈루냐 바스크의 분리독립운동,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십니다. 자, 14번이 이탈리아죠. 자, 이탈리아는 북부에 파다니아 분리독립운동, 그리고 북동부에는 장인들이 명품을 만드는 제3이탈리아가 있다는 거, 자, 그거 좀 확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15번은 그리스고요. 자, 그리고 16번이 러시아죠. 자,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기 위치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쪽의 바다, 이 바다를 우리가 흑해라 불러요. 흑해. 그래서 흑해 남쪽에는 터키가 있는 거죠. 흑해 남쪽에는 터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우크라이나가 토질이 농사짓기 좋은, 자,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르노젬이라는, 자, 비옥한 토양이 있고요. 그래서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 재배가 원래는 활발한 나라인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밀하고 옥수수 수출을 예년보다는 조금 못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에서도 밀 수출량이 올해는 조금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밀, 옥수수의 공급량이 좀 줄어들면서 전 세계 밀, 옥수수 가격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밥상 물가가 좀 올라간 걸 여러분들 어머니들께서도 좀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의 위치까지도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럽의 백지도 위치 학습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